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딱 2시간 남았어요. 네, 이번 시간으로 못 끝내고 2시간이 됩니다. 이번 시간 그 다음 시간. 오케이? 네, 화이팅 하시고. 자, 72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720페이지 5번의 보호 기준을 보시면 보호 기준 2번에 자,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 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합니다. 개인 단위가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래 세대를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을 원칙으로 하고 한마디로 사람 숫자대로 이 지원금 준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특별한 경우에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보호 대상자를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정착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원을 말하고요. 자,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즉 거주지 지원해주는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오신 거 이렇게 해놨어요. 오신 거 뭐 장난치는 건데 장난처럼 해놓은 건데 오신 거. 그래서 신변 보호 기간도 5년이고 거주지 보호 기간도 5년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야? 맞아? 오신 거? 이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 주시고요. 아래 정착 지원 협의회가 있는데 통일부에 정착 지원 협의회를 두고요.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입니다. 통일부에 위원회 정착 지원 협의회를 두고 위원장은 차관이더라. 자, 오른쪽에 보호 신청 및 보호 결정을 보시죠. 자, 보호 신청 1번.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 직접 보호를 신청해야 돼요. 원칙.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다만 예외는 있고요. 예는 있지만 원칙은 직접 나타나서 직접 보호를 신청해야 되고요. 자, 2번 보호 신청을 받은 재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을 거쳐서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은 주무부처죠. 주무부처. 근데 국정원장한테도 통보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 남한하고 북한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미리 서치를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사망에 통보를 받은 국정원장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통보를 받은 국정원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해서 보호 결정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 등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즉, 제 밑에 적어놨는데 거물급이나 위험 인물은 혹시 아닌지 먼저 국정원장이 서치를 한 다음에 통일부 장관한테 토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먼저 위험 인물은 아닌지 거물급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한테만 통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신고가 들어오면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국정원장한테 함께 통보를 해주면 국정원장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나서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래 보호 결정을 보시면 통일부 장관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때도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 거물급 위험인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3회 보호 결정의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결정하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 사람 때려 죽이고 넘어왔어도 얘가 뭐 어떤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보호 대상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대상자들이어도 보호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즉 우리한테 어떤 보태면되는 정보 같은 것들을 줘. 그러면 보호 대상자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임의 조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이후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여기다가 정치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범은 보호 원칙이에요. 정치범은 불쌍한 사람으로 봅니다. 정치범은 보호 원칙이고 비정치적 범죄자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유장 탈출 혐의자 그다음에 사후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국내 들어왔으면 빨리 보호 신청해야지. 3년 동안 뭐하고 있었어. 3년이 넘어간 것은 간첩이지. 그렇죠. 그래서 3년이 넘어가서 보호 신청을 했으면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아래 2번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보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았어도 일정한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즉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줘. 중요한 정보를 막 제공해. 그러면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휴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보 제공해.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좀 뒀습니다. 자, 8번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자, 9번 정착금 지원. 정착금이나 그에 상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요. 대신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감액할 수도 있고요. 자, 2항에 중간에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임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좀 따져봐서 막 협조해주면 좀 더 줄 수도 있고 협조 안 해주면 안 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로금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상금은 지급한다. 보로금은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여기 보로금 지급할 수 있다고요. 자, 아래 정착 지원 시설. 이 정착 지원 시설이 하나원입니다. 하나원. 안성에 하나 있고 화천에 또 하나 있죠. 이거 뭐 비밀인가?
뭐 신문에 다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뭐 다 나와서 옛날에 이제 안성에만 정착 지원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화천에도 제2 하나원 이렇게 지어놨죠. 그래서 자, 정착 지원 시설의 설치, 통일부 장관은 정착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요. 자, 다만 그때 국정원장이 별도의 정착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국정원장은 뭐 황장엽이나 태영우나 이런 사람들 놓으면 국정원장이 알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오른쪽 학력 및 자격 인정, 그다음에 특별 임용 이런 거 전부 다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학력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인정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 임용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국군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국군으로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전에 비행기 가지고 넘어온 이용평 씨라고 저기 미국 29기 타고 막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넘어왔는데 기자회견 하는데 막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여튼 공군에 특별 채용돼가지고 대령까지 승진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간경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북한에 있는 가족들 그 생각, 그다음에 언제든 공격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경화로 좀 돌아가셨죠. 근데 어쨌든 공군에 특별 채용돼가지고 대령까지 승진했다니까. 그래서 이거 국군으로도 특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국군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공무원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학력이건 자격 인정이건 공무원 특별 임용이건 국군 특별 임용 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각종 자격 인정, 학력은 주로 인정해주고 각종 자격은 인정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북한에서 의사 하던 사람들 넘어오면 우리나라 의사 안 줍니다. 대신 의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준다 그래요. 근데 못 붙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막 이 교육 방식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걸 붙기가 굉장히 어렵다네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자격만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다. 자, 13번 거주지에서 신변보호를 보시면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신변 안전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한다. 자, 2번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아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인데 국정원장이 살짝 끼었어요. 협의 대상에는 국정원장이 끼어 있고요. 자,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장관과 법무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저기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 해외에서는 나머지 사람들 다 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은 여권 관련해서, 또 외국 관련해서, 법무장관은 사증 관련해서, 그 다음에 출입국 관련해서, 그래서 외교부 장관, 법무장관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자, 신변보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오신 거야? 맞아? 오신 거? 이렇게 좀 숙지해 주세요. 신변보호 5년, 거주지보호 5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외사경찰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사경찰. 자, 먼저, 국제 질서에 관한 주요 견해가 홉스만 칸초. 그래서 홉스는 인간관계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봤죠. 근데 그걸 국제 질서에도 그대로 정했죠. 그래서 국제 질서를 각국이 서로 이전 투구하는 막 그냥 서로 싸우고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본 것이 이 홉스죠. 그래서 이 국제 질서 또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큰 양대 시각이 있죠. 하나는 이상주의, 하나는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주의는 국제 질서 자체를 협력 체계로 보는 것이고, 현실주의는 서로 막 때려 죽이고 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홉스가 현실주의의 거의 초기 사람이에요. 홉스. 칸트, 그로티우스가 이상주의 사람이죠. 국제 질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질서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홉스만 칸초, 홉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칸트는 초국가적 유대감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홉스만 칸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아래 국제 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 순서가 이자 재패경입니다. 이자 재패경. 그래서 이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경제 패권주의. 그래서 이상주의, 그다음에 자유방임주의, 네, 제국주의를 거쳐서 이 공산 진영, 자유주의 진영 대립이 있었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오로지 이제 경제 우선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자 재패경. 오른쪽에 외사경찰의 대상을 보시면요. 먼저 외국인 외사경찰의 대상이죠. 자, 외국인 관련해서 국적의 취득을 보시면, 자, 국적법상 국적 취득 형태, 자, 출생에 의한 취득. 자, 다음 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자, 기억,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속지주의를 가미하고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도 대한민국 국적을 줍니다. 대신 디귿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아, 또는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줍니다. 원래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는데 속지주의를 좀 가미해서 부모가 누군지 지금 몰라.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또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부모가 다 국적이 없어.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줍니다. 자,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인지된 자, 즉 대한민국 국민이 이 사람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국적을 주는 것이 바로 인지한 국적 취득입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리 외국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얘 내 아들이야 라고만 주자면 바로 그냥 국적을 줘버리면 외국인들 엄청 들어버리죠. 오케이? 특히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 내 아들이야 다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안을 좀 걸어놓은 것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인지된 자가 내 아들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인지된 자가 다음 요건을 갖춰야 법무장관한테 신고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미성년일 것,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자, 니은의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 즉 지금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인지를 하는 부모가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인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려고 하는 그 미성년자가 출생 당시에도 대한민국 이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원래 외국인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귀환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취득했어. 그러면 이 인지한 국적 방식을 국적 취득 방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한 다음에 자기 고향 국가에 있는 애들 막 마구 그냥 자기 자식으로 삼아버리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놨습니다. 자,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에요. 뭐냐면 외국인은 그냥 애초부터 외국인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이 된 외국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이때는 국적 회복을 통해서, 귀화가 아니라 국적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근데 지금 외국인이야. 그때는 국적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적이 없었어. 순수한 외국인은 귀화의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요. 자, 일반 귀화의 요건이 5형 성품 생소입니다. 5형 성품 생소. 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행 단정. 품행 단정이 법무부령이죠. 왜? 국적은 법무부 소관이거든. 그래서 우리 외사 파트에 외교부 또는 외교부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외교부 소관은 여권만 외교부 소관이에요. 나머지는 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뭐 국적, 뭐 사증, 뭐 출입국, 뭐 체류, 이런 것들 다 법무부 법무장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권 관련된 것에 외교부 장관, 외교부령 나오면 맞아. 그런데 여권 관련된 것에 법무장관, 법무장 나오면 이제 틀리는 것이고, 또 나머지 것들 관련해서 외교부가 나오면 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사 파트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 귀화라는 것이 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국적이기 때문에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그래서 거기 품행 단정, 법무령으로 정하는, 여기 외교부령이 들어오면 이제 틀린 것이죠. 그리고 미음에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생계유지 능력이 자기 힘만으로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미음에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갖지 않은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도 돼요. 그래서 꼭 자신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가족의 힘을 빌려서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도 여기 생계유지 능력에 들어갑니다. 자, 비읍의 기본 소양. 그래서 5형 성품 생소. 이게 소양입니다. 소양인데 그 기본 소양 안에 뭐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소양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맨 끝에 시옷에 둘째 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왜? 국적 취득이니까. 여권이 아니니까. 여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법무부라니까요. 넘어가서, 자, 수반 취득법. 수반이 뭐죠? 그냥 수반에서 함께 취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야. 그러면 부 또는 뭐가 귀화할 때 그냥 함께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자, 5번에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외국인이야. 이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 회복을 통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통해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2번에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3번에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2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3번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는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까지 취득해서 복수 국적자가 된 거예요. 2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고, 3번은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까지 취득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자,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래 1년 내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3번에 그 기간이 지난 때, 그 1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 3번에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자, 1번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4번에 복수 국적자에 대한 국적 선택 명령. 1번 중간에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법무장관이 명해야 됩니다. 자, 5번에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자, 1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일부러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아까 저 왼쪽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어. 그럼 22세 되기 전까지, 20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2년이 지나기 전까지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5번에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그 취득한 때 국적을 상실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오른쪽 자진해서 취득한 것은 귀화 같은 방법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뭐 적극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죠. 이때는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버립니다. 대신 왼쪽은 출생 같은 거,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자기 엄마가 미국 놀러 갔다가 거기서 출생을 해버려. 그러면 엄마한테 한국인한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은 속죄주의를 취하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하거든. 복수국자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적극적으로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놀러 갔다 그냥 아이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5번은 귀화의 방법으로 외국 국적 취득했어.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해버립니다. 5번에 2번을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1번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는 6개월 내에 우리나라 국적 보유한다는 그 뜻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혼 때문에 그냥 외국 국적 그냥 취득하게 된 경우잖아요. 이제 그런 때는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계속 보유 의사를 신고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아래 복수 국적자의 법적 지위. 자, 1번 복수 국적자는 끝에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세금 받겠다는 얘기죠. 세금 받고 또 군대 갈 때 되면 군대 가게끔 만들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외국인의 법적 지위. 외국인의 법적 지위. 자, 1번 외국인의 일반적인 지위에 상호주의가 있고 평등주의가 있어요. 상호주의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우해 주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 국민 대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상호주의고, 평등주의는 그냥 우리나라 국민 대해 주듯이 똑같이 그냥 대우해 주는 것이 평등주의입니다. 뭐 두 가지가 그냥 섞여서 예의가 되고요. 자, 외국인의 권리를 보시면 권리가 있고 이제 의무가 있죠. 자, 권리. 인정되는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외국인한테도 인정해주고, 대신 국민한테만 주는 권리는 당연히 외국인한테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되는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격권, 자유권, 재산권 이런 것들,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선거권, 피선거권, 뭐 참정권, 수익권 이런 것들. 자, 대신 일정한 참정권이 외국인한테도 부여됩니다. 뭐냐면 그것이 이제 2번, 3번에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아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지방선거만 해죠. 지방선거만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말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인정되지 않고 지방선거만. 그다음 3번에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그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을 또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18세 이상. 이게 우리 선거권 등이 우리 민법상 성인 연령이 19세인데 투표권은 지금 18세로 하향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투표권도 다 18세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한 3, 4년 전까지는 19세였어요. 근데 지금 18세로 다 조정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 이것만, 그래서 중앙선거, 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는 해당하지 않고 지방선거만 해당합니다. 자, 외국인의 의무를 보시면 원칙에 특권을 인정받은 외교사절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밑에 경찰권, 과세권,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복종한다는 전제하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외국인이라고 막 지랄해. 필요 없죠.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법 당연히 적용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살인해. 우리나라 아무 관심 없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인해. 때려잡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뭐 묻고 뭐 따질 것도 없는 것이죠. 자, 다만 2번 병역 의무, 교육 의무, 사회보장 가입 의무 이런 것은 부담하지 않죠. 즉 국민만 지는 의무는 당연히 외국인은 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사회보장 가입 의무 등 국민만 지는 의무는 외국인한테는 부담 지을 수 없고요. 또 3번에 외국인한테만 해당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그것이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 이게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가 그냥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뜻을 설명해 드리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어떤 피해를 봐. 그러면 그 외국
그 지방에서 마련해 놓은 그 피해 구제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마련해 놓은 피해 절차를 밟아.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비로소 외교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아니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뭔 피해를 봐. 우리나라 경찰에 얘기하면 경찰이 당연히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찾아주려고 하고 다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수단을 쓰지도 않고 외교적으로 항의하면 그것은 이 젠틀하지 못한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적 구제 원칙에 대한 의무가 그 외국에서 마련해 놓은 구제 절차를 먼저 밟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면 그때 비로소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항의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적 구제의 원칙입니다. 자, 추방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이것은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 등록을 할 의무. 이것도 역시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의무고요. 자, 오른쪽에 외국인 등록 의무를 보시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 등록 대상자가 기억.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일이 기준이에요. 통상 외국인이 어떤 허가를 받고 들어오면 90일 정도는 평온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90일 넘어서 있으려고 해.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 막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이 9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통상 입국하면 90일 정도는 평온하게 있을 수 있어요. 대신 90일을 넘어가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사증 유효기간도 3달이거든요. 3달이 90일이잖아. 그렇게 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단기 사증 유효기간 3개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허가를 받아야 들어오는 것이죠. 허가를 받고 들어왔으면 3개월, 90일 정도는 그냥 평온하게 있을 수 있어요. 대신 90일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막 조건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등록도 90일 초과해서 머물려고 하면 그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 등록 제외 대상이 기억에 외교 특권 대상, 또 소파 대상, 외교 특권 대상, 그다음에 소파 대상, 그런 사람들은 등록 제외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귿에 법무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 국적, 체류 다 법무부예요. 법무부. 여권만 외교부고 그래서 법무부 영역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고요. 자, 등록증 발급을 보시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때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 미만, 17이죠. 17. 이 17에 대해서는 각종 예외 규정이 막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입국할 때 생체 정보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면제 대상이 17세 미만은 생체 정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제한의 예외가 17세 미만이죠. 자, 니은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등에게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요. 자, 아래 출입국 관리법을 보시면 자, 일반 체류 자격, 단기 체류 자격 90일 이하, 장기 체류 자격 90일 초과. 그래서 통상 90일이 기준입니다. 90일. 자, 23조 체류 자격 부여를 보시면 자, 굵은 글씨만 보시면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1호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90일 이내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어. 90일 정도는 90일 정도의 기한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 관련해서 각종 규정이 90일이 큰 기준입니다. 자, 대신 2호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외국인, 즉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버렸어. 이건 요주의자인 거죠. 요주의자, 요관심자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90일이 아니라 좀 빨리 60일 이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60일로 해놨고요. 자, 24조의 2항을 보시면 자, 외국 공관원 등이 외교관 등이죠. 외교관 등이 아래 신분이 변경됐어. 뭐죠? 외교관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죠. 그때는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민감한 때죠. 그렇죠.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그 신분을 상실해버렸어. 아주 민감한 아주 특수한 때죠. 특수한 때. 그때는 우리도 엄청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외국인의 입출국. 자, 먼저 입국이다 합니다. 입국. 자, 아래 학설을 보시면 대륙법계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영미법계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래? 유럽 지도를 보세요. 대륙법계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외국인의 입국을 어떻게 금지하냐고. 그래서 대륙법계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할 수 없다고 보고, 영미법계는 다 섬이잖아. 영국도 섬, 미국도 큰 섬. 그래서 영미법계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오른쪽에다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 저 범죄인 인도에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여기 지금 대륙법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륙법계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 인정하고 영미법계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 부정합니다. 뭐냐면 대륙법계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할 수 없잖아요.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외국인 맘대로 막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대신 우리나라 국민 달라고 하면 못 주는 거죠. 자국민 불인도 원칙. 오케이? 우리나라 국민 달라고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외국인은 그 맘대로 들어와. 근데 우리나라 국민 달라고 하면 못 주는 거죠. 만약 이걸 뒤집어서 외국인들 맘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륙법계는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외국인 입국 금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 달라고 하면 또 맘대로 줘버려. 그러면 호구국까지 외국인 맘대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국민 달라고 하면 맘대로 무조건 줘버리고 호구국가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는 거죠. 외국인의 입국은 자유야. 대륙법계 따다다 붙어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의 입국은 자유야.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을 달라고 하면 못 주는 거죠. 자국 불인도 원칙 적용해서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영미법계는 그 반대고요. 자, 다만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런 전통이 있지만 통설 맨 끝줄을 보시면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그냥 통상적입니다. 어떤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요. 자, 여권을 보시면 여권의 의의가 니은에 여권은 국외 여행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본국의 일방적인 증명서에 불과합니다. 여권이 뭐야? 국제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여권 국제신분증이고요. 사증, 이 사증은 비자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사증, 비자. 사증은 입국 허가서죠. 입국 허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갑니다. 근데 입국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입국 허가를 받아야 돼? 국제신분증을 제출하면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국제신분증을 갖추고 여권을 갖추고 추가로 여권을 제출하면서 입국 허가서 사증을 받아야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증을 발급해 줄 때 여권을 제출하게 한 다음에 여권에다가 도장 찍어주는 것으로 사증을 발급합니다.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수첩 형태로 발급해 주잖아요. 그 수첩 형태의 여권을 내가 입국하고 싶은 상대방 국가에 제출하면서 입국 허가해달라라고 하면 상대방 국가에서 별도로 수첩을 발급해 주지 않고 그 여권에다가 도장 찍어주는 것으로 사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발급권자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하죠. 그래서 여권은 외교부 장관 소관, 나머지 사증, 출입국, 국적, 체류 이것은 다 법무부 장관 소관이고요. 자, 디귿에 외국에서는 영사가 일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관 여권만큼은 발급 신청이나 교부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발급 자체는 외교부에서만 발급합니다. 이 외교관 여권은 엄청 중요한 여권이기 때문에 오로지 외교부에서만 발급을 하고요. 자,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여권 10년 이내,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은 5년 이내, 좋은 여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거죠. 이 좋은 여권,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은 진짜 엄청 좋은 것이고, 관용 여권, 저도 그 공무 국외여행 할 때, 진짜 공무 국외여행으로 일본, 홍콩, 캄보디아 이렇게 갔다 왔었거든요. 내가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어. 근데 갈 때 이제 관용 여권 가지고 가죠. 관용 여권 가지고 가면 좀 좋은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입국장, 출입국장 빠져나갈 때 조금 빨라. 조금. 많이도 아니고 한 5분에서 10분 빨라. 근데 그게 엄청 폼나요. 현재는 막 첫주에 줄 서 있는데 우리 쭉 나가니까 조금 한 5분에서 10분 빠른데 그 자체가 엄청 이 사람의 기분을 막 업시켜주죠. 그겁니다, 그거. 하여튼 좋은 여권인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은 5년 이내, 그냥 일반 여권은 10년 이내. 자, 발급 거부가 외교부 장관은 다음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 1호 장기 2년 이상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 밑에 기소 중지, 수사 중지. 여러분 기소가 더 확실해? 기소 중지가 더 확실해? 기소는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밝힌 거 아니에요 지금. 기소 중지는 행방불명이야. 이게 기소 중지예요. 그래서 기소가 범죄를 좀 밝힌 거기 때문에 기준은 좀 낮은 거죠. 장기 2년 이상 기소, 그다음에 기소 중지는 그냥 행방불명인 거야. 소재불명.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지금 범죄를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좀 더 높죠. 장기 3년 이상.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다 맨 끝에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요. 자, 2번은 여권법 범죄. 여권법 범죄가 24조부터 26조가 여권법 범죄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여권법, 지금 여권의 발급, 재발급 거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여권법 위반 사범은 형만 선고받으면 발급,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외의 범죄, 3호의 그 외의 범죄는 금고 이상. 그러니까 직접 관련되는 여권법 범죄는 형만 선고받으면,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른 범죄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오케이, 이해 가시죠? 직접 관련되는 여권법은 형만 선고받으면 경중이 없이 그냥 무조건. 대신 그 외의 범죄는 지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금고 이상으로 더 강화시켜 놓은 것이죠. 자, 오른쪽에 여권에 가름할 수 있는 증명서가 국제연합통행증, 유엔 여권, 그다음에 여행 증명서, 난민 여행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밑에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한 후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밑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17세 미만, 17이죠, 17. 10세 미만한테는 예외고요. 자, 니은에 중간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끝에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외국인은 여권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권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디귿에 여권 등 휴대 제시물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체류 여기를 딱 발견해. 그러면 확인하려고 지구대로 이미 동행하죠. 근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바로 체포해버립니다. 왜? 이걸로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여권 등 소지, 제시 못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기 때문에 경미범죄 특칙 50만 원, 다액 50만 원 이하 벌구가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그냥 현행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미 동행하려고 그러는데 따르지 않아? 바로 그냥 체포해서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 아래 관용 여건 관련해서는 그 기준에 27세 미만 자녀, 이 기준이 27세 미만입니다. 자, 오른쪽에 소파는 21세 미만이죠. 소파는 기준이 21세 미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용 여건, 외관 여건은 27세 미만 자녀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27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가로 열고 27세 이상의 미혼 동반 자녀라고 하더라도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는 포함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관용 여건, 외관 여건은 27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소파는 21세 미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외국 가면서 자녀를 왜 데리고 가? 교육시키려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다가 대학원 정도까지 마치고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데리고 가서 대학하고 대학원 정도 마치면 27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세 미만으로 기준으로 하고, 이 미군들은 교육열이 없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21세 미만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연상해 주세요. 또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거의 뭐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지 뭐. 그렇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그 다음에 5번에 끝에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여행 증명서가 뭐죠?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잖아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그래서 지금 여권을 얘기하니까 외교부 장관이 나와야 되지. 법무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7호에 역시 또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거기 화살표를 보시면 여행 증명서 발급 대상자, 국외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제3국에 여행할 계획인 사람. 이게 사유에 없어. 옛날에 이게 있었거든. 있었다가 지금 저 위에 삭제 있죠. 2호, 3호. 삭제. 거기 삭제 하나 있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전에는 여행증명서 발급사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거든요. 자, 아래 화살표에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 내. 대신 그 1년 내 여행증명서 발급의 목적이 달성돼 버리면 1년 내라고 하더라도 그냥 효력 상실하고요. 자, 3번에 입국 시 생체정보 제공을 보시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됩니다. 니은 다만 면제 대상인데 그 안에 11세 미만, 17.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계속 17이 계속 나옵니다. 17. 자, 오른쪽에 외국인의 입국 금지. 자, 법무부 장관은 이제 또 법무부 장관이죠. 왜? 여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국적, 출입국, 체류, 사증 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제가 입국 금지, 출국 정지, 강제 퇴거, 불이익 처분 모두 다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비읍에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강제 퇴거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강제 퇴거 대상. 그래서 이 강제 퇴거 대상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그러면 형의 선고를 받아서 석방돼. 그러면 강제 퇴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고 이상.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석방되면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추방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기본적으로 금고 이상.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금고 이상 강제 퇴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 퇴거시키면 그렇게 출국한 다음에 5년 동안 입국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연예인 에임이라고, 꼭 이 사람을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연예인 에임이라고 마약 먹다가 깜빵 갔죠. 깜빵 나오자마자 이제 5년 동안 못 들어왔죠. 5년 지난 다음에 들어왔는데 또 막 먹다가 또 걸렸어요. 근데 또 추방되는 거예요. 또 추방되면 또 5년 동안 이제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강제 퇴거 명령 받고 출국했어. 그러면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제 퇴거 당해 5년 동안은 못 들어옵니다.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해놨지만 통상적으로 입국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아래 주의를 보시면 입국 금지 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이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형사처벌은 아니잖아. 형사처벌 종지에 입국 금지 없잖아요. 그래서 입국 금지 행정처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디귿에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구제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닌 것이죠. 입국 금지 어떻게 통상 딱 오면 그냥 바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게 입국 금지입니다. 그래서 딱 왔는데 바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거 뭐 이의 신청 절차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사증 발급 신청을 한다면 사증을 안 내주면 그걸 가지고는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왔어. 그러니까 옛날에 사증 발급 받은 걸 가지고 왔겠죠.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입국 금지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따지지 못하고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그냥 따지는 수단 자체가 없어요. 자, 이일에 입국 금지를 위한 손해 발생에 대한 비용, 즉 그렇게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누구 돈으로 끊어야 돼? 네 돈으로 끊어야지. 왜 우리가 비행기표를 왜 끊어주냐고. 그래서 입국 금지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비용은 입국 금지 당한 본인 부담이고요. 자, 여행 경보 제도가 있습니다. 여행 경보 제도 안에 여행 경보가 있고 여행 주의보가 있죠. 그래서 여행 경보 제도 안에 여행 경보와 특별 여행 주의보가 있습니다. 자, 여행 경보 제도는 장기, 특별 여행 주의보는 단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여행 경보 제도가 남항적극 유자출금 숙자연금이에요. 그래서 자, 남항적극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남색, 황색, 적색, 흑색, 남황적극 그 각각의 행동 기준이 여행 유의, 자제, 출국 권고, 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자출금, 남항적극 유자출금. 그리고
그 여행 정보가 발령되면 해외 체류자 행동 요령이 있고 해외여행 예정자의 행동 요령이 있는데 다 못 외우고 예정자에 대해서는 숙자 연금이에요. 그래서 숙지 대비 자제, 연기, 금지. 그래서 남항적국, 유자출금, 숙자 연금 이렇게 좀 숙지를 해주시고 자 특별 여행 주문을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든지 갑자기 뭐 지진이 그 나라에 발생했다든지 하면 이제 특별 여행 주부를 발령합니다. 그래서 1번에 단기적으로 2번에 행동 요령은 저 여행 정보 제도의 한 가운데에서 남황적국의 황적입니다. 황적. 그래서 황색 경보 이상, 적색 경보 이하. 자 3번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인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냐는 범위 내에서 90일 또 나오죠. 하여튼 저 외사 파트에서는 90일이 겁나 많이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사증을 보시면 사증 여러분 이 사증까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증 의의가 상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 허가서가 이 사증이죠. 여권은 국제신분증, 사증은 상대 국가에서 발행하는 입국 허가서. 자 발권자가 법무장관입니다. 여권은 외무장관, 사증은 법무장관. 자 종류가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이 있고요. 특징이 통상 사증은 여권과 별도의 수첩 형태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뭐 스탬프를 붙여주든지 이렇게 이제 발급합니다. 그래서 여권 자체는 우리나라 본국에서 수첩 형태로 국제 신분증으로서 발행해 주는 것이고 사증은 상대 국가에서 입국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그 입국 허가를 별도의 수첩을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출한 국제 신분증의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건 뭐 스탬프를 붙여주건 이렇게 해서 발급합니다. 자 유효기간이 단수사증 발급일부터 3개월 90일이죠. 3개월 90일. 자 오른쪽에 사증 체류 자격을 보시면 여러분 A가 최고 좋은 겁니다. 외공협이에요. 외교 공무 협정 A1, A2, A3 외공협 A1, A2, A3 외공협. 자 유학이 D2죠. 유학 주로 대학으로 가자니까 D인 거죠. 대학 D. 오케이? 대학으로 유학을 가니까 D2 전문대학 이상에. 자 회화지도 잉글리시 지도죠. 잉글리시에서 잉글리시 2 왜? 회화지도는 1대1 회화지도라니까 합하면 2죠. 그래서 2 회화지도 오른쪽에 법무장관이 정하는 외교장관이 나오면 안 돼. 왜? 사증이니까 사증. 여권만 외교장관, 사증, 국적, 출입국, 체류 다 법무장관. 자 전문 직업이 E5예요. E5 전문 직업. 오호. 예, 그냥 해봤어요. 예, 전문 직업 2오고요. 자, 예술흥행 옆에다가 아이유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것도 어떤 수험생이 가르쳐준 겁니다. 아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아이유가 외국에 나가면 또는 외국에서 아이유 같은 사람이 오면 딱 예술흥행 비자예요. 이유잖아. 아이유. 뭐냐면 수익이 따르는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니 아이유 같은 연예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돈 벌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올 때 우리가 이육 비자를 내주는 것이죠. 자, 계절근로 이빨입니다. 이빨. 여러분, 계절근로가 뭐야? 한참 바쁠 때만 노동자로 쓸 수 있는 것이 계절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바쁠 때 때우는 거, 이빨 때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참 바쁠 때 때워. 야, 이빨 때워야지. 연상이 안 되나? 그래서 이팔입니다. 이팔. 한참 바쁠 때만. 그래서 이 계절근로가 농촌에서 막, 그 추수 때, 모내기 때, 바다에서는 오징어 잡이 철 때, 이런 때만 잠깐 불어서 쓸 수 있는 이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이빨 때우는 비자, 부족한 일손 때우는 거. 그래서 이빨 때우는 거, 부족한 일손 때우는 거, 이팔 비자고요. 자, 비전문 취업이 노가다 비자예요. 비전문 취업. 전문 취업이 아니니까 노가다 비자죠.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노가다 해봐. 진짜 곡소리 나는 거죠. 곡소리가 애구 나는 거지. 그래서 2구입니다. 2구. 노가다 비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애구 곡소리가 나서 그 애구니까 2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끝을 보시면 비전문 취업이기 때문에 끝에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 중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되죠. 비전문 취업이니까. 전문직 취업은 2호죠. 2호. 오케이? 전문직 취업은 2호입니다. 자, 제외동포. F4입니다. F4. 제외. 폴이죠. 폴인. 예? 폴인. 그 다음에 제외동포. 포야, 포. 그래서 F4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F4 비자의 맨 끝에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F4 비자는 제외 동포. 우리나라 방문하려고 그러면 쉽게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에 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 F4 비자를 발급해 주고 해외로 막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도망갔는데 외국 국적 취득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자녀들이 쭉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 국적 취득하지 못했으면 여행지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나라 국적 취득한 사람들 그런 동포들한테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서 고국 방문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F4 비자고 결혼 이민 패밀리 비자죠. 패밀리 비자. 그래서 F6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 저 조금만 쉬었다가 저기 30분에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0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예.